주식의 가격은 연구 파일의 두께에 반비례한다. 가장 두꺼운 파일은 보통 가장 골칫거리인 주식을 다룬다. 그런 주식은 바닥까지 떨어지기 마련이다. 잘 이해되는 주식은 파일이 얇다. 안녕하세요. 들어는 봤지만 읽지는 못한 당신을 위한 다독다독 2부의 책장을 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네. 100배 주식. 네. 내 수익이 100배가 되는 주식을 찾는 방법을 이제 네. 2부에서 또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역자인 송선재 와이민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까지 여쭤보다가 네. 2부가 끊겼죠. 끝났어요. 네. 욕하시는 분 많았을 거예요. 거기서 끊으면 어떻게 어떡하라는 기다려? 거냐고. 이러면서. 네. 네. 네, 실무적인 방법으로서 저희가 뭐 이 기업들을 하나하나 찾아다닐 수도 없는 거고. 네. 예, 그래서 일단은 소팅을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소팅이 뭔가요? 소팅이라고 하면 네. 추리는 거죠. 네. 여러 기업들 중에 추리는데 그럼 추릴 때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어떤 기준으로 추리는 게 좋냐라고 할 때 가장 좋은 지표로서 얘기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ROE입니다. 그러니까 ROE가 일정 수준을 계속 높은 상태에서 유지를 한다. 예를 들면 한 20%다 그러면은 20%의 ROE를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유지한 기업을 갖다가 소팅을 하는 거죠. 소팅을 하고 나서 그 기업들을 하나하나 공부를 한다라면은 뭐 1000개 중에 그런 기업들이 한 뭐 20개, 30개가 나온다라면은 1000개 공부하는 것보다는 20개, 30개를 정밀하게 공부하는 게 훨씬 더 낫죠. 네. 그래서 일단 가장 좋은 대용치로서 보는 게 ROE거든요. 네. 근데 ROE가 되게 좋은 지표인 점은 크게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로는 ROE라는 거를 갖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기업이 자기 자본을 가지고 계속 20% 정도의 수익을 내요. 그러면은 너무나 매력적인 비즈니스잖아요. 너무나 매력적인 비즈니스면은 다른 경쟁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그럼 경쟁자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시장을 나눠 먹어야 되고 뭐 다행스럽게 시장이 훨씬 더 커지면은 상관이 없겠지만은 아니면은 그 경쟁자가 가격 경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수익성이 저희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너무나 자연 시장 경제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높은 ROE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한다라면은 그 기업만의 뭔가 특별함이 있는 거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예를 들면은 실제적으로 보니까 경쟁자가 진입하기 할 수 없는 그런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거나 아니면은 진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소비자들이 특별하게 이 회사에게만 구매를 하는 뭔가의 특별함이 있는 거죠. 그 특별함을 주식시장에서는 경제적 해자라는 용어로 얘기를 하거든요. 네. 찰리 멍거라는 그 워렌 버핏의 파트너이신 분이 주로 얘기를 하신 게 이제 경제적 해자인데 경제적 해자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 경제적 해자를 가지고 있는 기업은 꾸준히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다른 기업들보다 훨씬 장기적으로 높은 수익을 가져가고 성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100배 주식에 훨씬 더 부합하는 회사다라는 걸 갖다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의 이 ROE의 좋은 점이고요. 두 번째 ROE의 좋은 점은 에쿼티 관점에서 본다라면은 경영자의 능력을 갖다가 평가할 수가 있어요. 좋은 에쿼티가 뭐예요? 에쿼티라고 하면은 이제 자기 자본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게 너무 그냥 업계에서 흔하게 쓰시는 쓰는 용어였는데 그래서 자기 자본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어느 기업이 매년 20%의 ROE를 내요. 그래서 뭐 10,000원을 가지고 2,000원을 갖다가 계속 벌어들이면은 그 2,000원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까를 내가 고민을 하시겠죠. 네. 그러면은 자기가 사업이 지금 하고 있는 데가 계속 좋아요. 그래서 높은 수익을 낼 거면은 계속 이 사업에 투자를 하겠죠. 근데 만약에 아니에요. 이 사업에 더 이상 돈을 투자할 수가 없어요. 그럼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럼 현금은 어떻게 됩니까? 현금은 은행에 이자 넣어봤자 2%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은 20% ROE를 가지고 사업을 가지고서 돈을 벌어서 2,000원을 벌었는데 그걸 가지고 다음 해에는 2%짜리밖에 투자를 할 수가 없다. 라고 한다면은 상대적으로 보면은 되게 수익성을 떨어뜨리는 행위죠. 네. 그러면 그렇지 않으려면은 이 경영자들이 이
20%의 비슷한 수준의 뭔가 새로운 사업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걸 갖다가 자기네들이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이거를 주주들한테 배당으로 나눠주거나 아니면은 자기 주식을 갖다가 사서 소각을 시켜서 주주의 수를 줄이는 거예요. 주주의 수를 줄이게 되면은 똑같은 벌게 되는 돈을 갖다가 더 적은 수의 주주들이 나눠 갖게 되는 방법이죠. 이게 이제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자기 주식 취득 소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ROE라는 지표를 보게 된다라면은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정말 100배가 간 주식들의 좋은 특징들을 상당 부분을 갖다가 이 ROE라는 지표를 가지고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ROE라는 지표는 정말 좋은 지표입니다. 그러면 그 ROE라는 지표를 이제 네. 쭉 솔팅해서 보면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매우 초보자인 제 입장에서는 그러려면 전체 기업의 ROE를 어떻게든 뽑아내야 되는 단계가 선행이 돼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저도 그게 네. 궁금했어요. 어떻게 그거를 알 수 그렇죠. 있을까요? 네, 좋은 사이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지금 당장 기억은 안 나는데 찾아보시면은 그런 과거에 ROE 지표들을 제공해주는 사이트들도 있고요. 실제적으로 그런 거를 좋은 ROE를 가진 기업들을 우선순위를 매겨서 이렇게 소팅을 실질적으로 해주는 그런 사이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무료인 데도 있고요, 유료인 데도 있는데 그런 무료인 데를 좀 잘 찾아보신다라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HTS에서는 안 돼요. HTS에도 됩니다. 증권사 HTS에서도 그런 걸 갖다가 네. 하게 되죠. 근데 그 ROE를 볼 때 주의할 점은 ROE가 한 해, 두 해 갑자기 반짝했다가 평범해지는 기업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작년도 ROE만 보시지 마시고 과거 몇 년 동안의 ROE 추세를 계속 보시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ROE는 좋은 대용치이긴 하지만은 절대적으로 신뢰하시면 안 돼요. ROE를 시작점이자 출발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ROE를 통해서 이 회사가 몇 년 동안 좋은 ROE를 가지고 있네. 이유가 뭐지? 그래서 그 이유가 뭐지에서 그 이유를 공부하는 시작점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이것만 믿고서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좋은 지표인 건 사실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그 뒤에도 기업에 대한 대표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시장 반응은 어떤지 뭐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공부를 더 해라. 그런 그쵸.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니까 좋은 시작점 기준으로서 네. 보시는 거죠. 너무 왜 작은 주식을 사는 건 또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근데 소규모의 회사는 사야 한다라고 그 기준이나 어떤 게 뭐부터 잡고 사실 가야 될지. 소형주가 왜 좋냐라고 한다면은 소형주의 장점은 두 가지 측면에서 나오거든요. 첫 번째로는 이미 커질 대로 커진 회사는 자본이 많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높은 ROE를 계속 유지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그 큰 기업이 높은 ROE를 갖다가 유지할 정도로 좋은 사업이 있다라면은 이미 경쟁자들이 수두룩하겠죠. 물론 그 회사가 상당히 좋은 회사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충분히 먹을거리가 남아 있는 그런 시장에서의 플레이를 하기 좋은 회사가 상대적으로 소형 회사다라는 걸 갖다가 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100배 주식에서 시작점으로서 낮은 주가 배수의 기업을 갖다가 고르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소형주라고 하면은 당연히 일반인들이 좀 관심을 덜 가지시겠죠. 잘 모른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다가 나는 이 회사 잘 모르겠어. 삼성전자는 누구나 알지만 시가총액 뭐 300억, 400억짜리 회사는 잘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어서 그 낮은 주가 배수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소형 회사라고 한다면은 약간 외풍에 많이 휘둘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간 위험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그래서 100배 나는 주식 정말 좋은 주식이 소형주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상대적으로 소형주에서 발생할 확률이 되게 높은 거고 소형주라고 해서 100배가 나는 게 아니다라는 걸 갖다가 그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결국은 저평가된 주식
저평가된 기업이 뭔지 찾는다 그런 얘기인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투자의 기본 원리는 똑같고요. 그리고 이 투자에서 돈을 버는 방법은 지난 100년간 이미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다 네. 공개되어 있고 그 공개된 그 원리를 누가 제대로 실행하느냐 마느냐의 차이가 결론적으로 투자의 성과를 결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남들은 다 아는 주식을 사지 않고 그 좋은 주식을 찾으려고 할 때 네. 아이디어도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근데 편향에 빠지지 않고 이 기업의 아이디어와 이 기업의 가치나 철학은 되게 좋은 것 같다라고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일단 저는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는 좀 삶을 좀 관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아는 수많은 좋은 주식들은 세상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문제 해결 능력을 제시를 해줬거든요. 그런 기업들은 가만히 있어서 누가 떠먹여주면은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인터넷 웹쇼핑도 열심히 하시고 뭐 지나가다가 우리 근처에 무슨 가게가 생겼네. 아니면은 우리 아들이 어떤 걸 사네 이런 식으로 주변의 활동을 갖다가 관찰을 해보시면은 그 관찰을 통해서 호기심이 발생하고 그 호기심이 결국 공부로 이어지면서 좋은 기업을 발견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져요. 그래서 좀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관찰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관찰을 하라고 했다고 해서 모든 걸 갖다가 다 보시려고 하는 이런 그 중압감을 좀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누구나가 자기의 캐파는 있어요. 자기의 능력 범위에서 벗어나 있는 걸 갖다가 애써 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의 능력에 맞는 네네. 이런 기업들, 그러니까 자기가 소화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그런 관찰 네.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여기 또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당연히 100배 주식 이렇게 뭐 2배만 돼도 사실 사람들은 좋아하지만 네. 이렇게까지 큰 이익을 주는 주식을 만나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네, 쉬운 일 그걸 아니죠. 또 이렇게까지 장기간 뚝심 있게 보유하는 것도 정말 어려운 일이고 그런데 뭐 5개 정도를 내가 그렇게 선정해서 뚝심 있게 가져갔을 때 하나만 성공해도 네. 좋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배분이랄까요? 또 어떤 생각? 어떻게 이걸 보유하고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사실 되게 어려운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근데 제가 재미있게 읽은 사례를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책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어느 분이 바이오 기업과 하이테크 기업을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셔서 그 중에 정말 유망하다고 생각하는 종목 회사를 10개를 선정을 하셨어요. 네. 그 10개를 선정하셔서 10분의 1씩을 투자를 하셨겠죠. 네. 10분의 1씩을 다 투자를 했는데 그 중에 9개가 망했어요. 그것도 되게 빠르게 망했어요. 네. 근데 하나가 대박이 친 거예요. 그 대박이 암젠이라는 바이오 기업이었고요. 근데 그 기업이 800배가 올랐어요. 800배. 네, 그러면은 10분의 1이 800배가 올랐으면은 전체 포트는 80배가 올랐겠죠. 네네.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모든 주식에서 다 오를 거라고 기대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생각하시는 게 좀 더 편안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주식이 100% 다 오르고 모든 주식이 100배 오른다. 그러면은 아마 그분은 주식의 신이시거나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셨을 거예요. 워런 버핏도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근데 실수를 할 때는 적게 잃고 그 다음에 버실 때는 많이 버셔서 세계 3위의 부자가 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주식을 갖다가 발견을 해서 내가 정말 100배 주식이라고 생각하는 주식을 갖다가 사시고 나서 그거를 몇 개를 포트폴리오에 담으세요. 담으시고 나서 그 다음부터 꾸준히 계속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대로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시면서 그 기업을 갖다가 보유를 하신다라면은 일부는 실패하시는 것도 있으실 거고요. 하지만 일부는 엄청나게 수익을 내시던 게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전체 포트폴리오는 풍성해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책에서도 얘기를 하지만은 상대적으로 그런
노력을 하고 나서도 실패하는 케이스가 되게 많다. 근데 그거는 이 사람이 우리가 실력이 못 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는 정말 좋게 봤던 게 뭔가 상황이 바뀐 거나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운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네. 그래서 아까 이제 다음에 나오실 분이 박성진 대표님의 행운에 속지 마라. 그게 사실은 이것과 같은 궤를 하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저 주식책 읽으면서 되게 많이 본 예, 가치 투자 책 읽으면 항상 나오는 예가 네.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사고인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와이프는 계속 주식에 그 투자를 권유받아서 주식을 샀다 팔았다 이렇게 했는데 네. 남편은 아내가 산 걸 이렇게 곁눈질하면서 사기만 하고 통에다 넣어놓고 그냥 증서를 그러고 그냥 갑자기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나고 까 봤을 때 남편이 어마어마한 부자가 네, 되어 맞습니다. 있었다 이런 얘기가 항상 나오더라고요. 네. 가치 투자 네. 책에. 네. 근데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그냥 팔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네. 좋은 주식은. 네. 그럼 언제 팔아요? 왜 사는 거예요? 왜 사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그럼 언제 팔아서 수익을 자기 실현을 만족? 하냐 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아니 그냥 이렇게 아껴서 이제 평범한 사람들은 이제 아끼고 해서 어떤 종잣돈을 만들어서 투자를 계속 하는 거잖아요. 네. 이제 지금의 욕구를 참고 네. 어떤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건데 좋은 주식은 그냥 팔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럼 왜 사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팔지 말라라고 하는 거는 이제 네네. 이게 좋은 주식이라면은 충분히 성장을 해요. 그럼 충분히 성장을 하면은 성장한 만큼 배당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배당을 통해서 충분히 말씀하신 캐시플로 정도는 충분히 뭐 그 감당하고도 남을 정도로 아마 네. 배당으로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책에서도 얘기하지만은 그냥 단순하게 보유하고 잊어버리고 이런 개념은 그쵸. 아니에요. 맞아요. 당연히. 네. 내가 투자한 회사가 제대로 굴러가고 있는지는 체크를 하셔야죠. 근데 무의미하게 사고 팔지 마라. 기업이 정말 성장할 거고 그다음에 이 회사는 정말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회사인데 그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회사가 성장할 건 너무나 뻔해 보이고 그런데 주가가 조금 올랐다고 해서 지금 팔고 다시 떨어지면 사야지 라는 식으로 뭔가 이 예측을 하고서 무의미한 매매를 하지 말라. 이게 얘기하고 있는 목적이지 네네. 팔지 마라 이런 거는 아닙니다. 네, 근데 막 읽다 보면은 그 배당도 넣을 걸 그랬다 이런 내용도 되게 많이 나와요. 네, 항상 뭐 네. 뒤를 보면 후회스럽죠. 그러니까요. 배당도 같이 넣어서 더 키웠어야 했어. 막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와서 그럼 도대체 돈 언제 만질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네. 그냥 잠깐 네. 돈을 좀 달라 그래서 만들고 돈을 놓고 그런 방법을 해야겠네요. 여러 말씀을 들었는데 대한민국 기업을 사례로 네. 좀 어떻게 보면 좋을지 과거의 뭐 데이터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니면 네. 책에 있는 그 리스트 중에 뭐 몇몇 기업 혹은 뭐 하나의 기업 이렇게 해서 이 기업은 어떻게 이런 100배 주식까지 달성하게 됐는지 그런 거를 사례를 보면 좀 더 이해가 잘 될 것 그러니까 이 같거든요. 저자의 원칙에 딱 100% 부합하진 않아도 네. 대략적으로 그 정도를 체크했더니 이렇게 가는 것들을 좀 미리를 알 수는 있었을 것 같다. 네. 왜 그렇게 좀 할 수 있는 종목들이 있었을까요? 과거 사례 중에. 일단 제가 뭐 딱 100배는 아니고 아유, 최근에 좀 주가가 10배만 해도 좀 훌륭합니다. 최근에 주가가 좀 빠져서 사실 이 사례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이신 분들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좀 생각이 나는 거는 아모레 퍼시픽이라는 네. 회사가 생각이 나요. 왜냐하면은 제가 애널리스트 초창기 때 저희 이제 팀장님께서 이 회사를 되게 좋아하셨었어요. 그 당시에 이 아모레 퍼시픽이라는 회사의 이름이 태평양이었어요. 네, 태평양이었는데 저희 팀장님께서 이 주식을 그 당시에 목표 주가를 현재 주가 대비 3배를 쓰셨어요. 3배를 쓰셨는데 그때만 해도 다들 막 주변의 반응이 미쳤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어떻게 3배가 가느냐 막 이랬었거든요. 몇 년도예요, 그게? 200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2000 초반. 2000 초반. 자, 근데 그 주식이 꾸준히 올랐죠.
이름도 아모레 퍼시픽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그 당시 태평양은 방판 위주의 그쵸. 회사였어요. 근데 방판 위주의 회사였다가 신규 자기 브랜드를 내놓고 그것도 다수의 브랜드를 내냈죠. 뭐 설화수라든가 이런 뭐 수많은 해라, 네, 뭐, 예. 예, 네. 수많은 브랜드를 내놓기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한국 시장이 어느 정도 포화가 되자 한국 시장에서 충분히 성장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간 곳이 중국이었죠. 중국, 네. 그래서 중국에서 대박이 났었죠. 그러면서 주가가 몇 년 전에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근데 이제 중국에서 아쉽게도 경쟁력이 조금 밀리면서 최근에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은 이때 당시 그 2000년대 초반만 보더라도 그때 당시에서 지금 주가만 보더라도 제가 정확하게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몇십 배는 올랐을 거라는 거죠. 그럼 그때 당시에 그 저희 팀장님께서 보셨던 이런 거는 왜 봤을까? 그분 저도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그분께서 얘기하신 게 최근 몇 년 동안 ROE가 너무 좋다. 이 ROE가 계속 좋을 것 같고 유지될 것 같다라는 걸로 이제 많이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근데 제가 정확하게 뭐 이렇게 기억은 나지 않아요. 그분의 이제 그 논거에 대해서는 지금 그렇지만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주식이에요. 그때 당시에 3배라는 목표 주가를 쓸 정도로 이 회사를 갖다가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용기도 좀 본받을 만하고 그걸 발견했다는 것 자체가 아직도 저는 되게 기억에 많이 남는 주식이에요. 네. 2000년대 초반으로 가고 싶네요. 사실 아니, 근데 한국은 2000년대 초반에 네. 싼 주식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1998년도의 금융위기라든가 2007년 8년도의 금융위기 이때 당시에 부자가 많이 탄생한 이유가 결국은 좋은 주식들이 싸게 거래된 시기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서 주식을 사셨던 분들은 상당히 부를 축적하셨죠. 지금도 그런 기회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저자도 말씀하시고 네. 또 송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요. 저는 좋은 회사가 싸게 거래되는 거는 항상 온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를 위해서 계속 공부를 하시는 거고 그때 부자가 되느냐 마느냐는 그 좋은 회사를 발견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갖다가 알기 위해서 공부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좋은 회사의 주식을 이렇게 지금처럼 떨어지는 시기에 살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려면 확신이 필요하시잖아요. 네. 그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공부를 하기 위한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저는 그 해외 주식은 어떤지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전에 한번 시도를 해봤다가 애매하게 하고 그냥 나와버렸거든요. 네. 근데 막 세금이 많이 나가진 않을지 네. 또 막 어려워가지고 또 어떻게 해야 네. 될지 막 모르겠더라고요. 해외 주식도 국내 주식과 다르지 않습니다. 어차피 주식이라는 거는 국내에 있느냐 해외에 있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좋은 회사는 전 세계 어디에도 있어요. 다만 해외 주식을 투자할 때 주의할 점은 내가 과연 이 회사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회사인가를 갖다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익숙하다는 것과 잘 안다라는 거는 다른 얘기거든요. 맞아요. 예, 저희는 아마존을 익숙하죠. 근데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어떻게 돈을 버는지 한번 뜯어보셨나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아마존이라는 회사는 잘 들어서 익숙하지만 아마존이라는 회사를 잘 알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게 익숙한 회사라고 생각해서 그래 뭐 아마존 내가 알 정도면은 되게 잘하고 있는 거지라고 생각하고서 투자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운이 좋아서 투자를 성공하신 케이스가 된 거고 물론 여기서 아마존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좋은 주식이었다라는 걸 갖다가 증명을 하고 있어서 아마존은 좋은 주식임이 분명해요. 그렇지만은 일반인들이 그걸 모르는 일반인들이 그냥 무턱대고 익숙하다라는 거에서 산다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국내 주식이냐 해외 주식이냐는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그 회사를 잘 알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고 그 해외 주식은 아무래도 미국이라든가 뭐 이런 국가에 드는 규정도 다를 거고 문화적인 소비자들의 문화도 다르기 때문에 한국 사람으로서 이해하기가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근데 그런 어려움을 뚫고서라도 충분히 투자할 만한 회사다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해외 주식은 뭐 투자할 만하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국내냐 해외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잘 알 수 있고 정말 좋은 회사냐
야가 투자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해외 주식은 좀 더 그 세금이 더 많이 나가서 수익률을 깎아 먹지 않을까요? 세금이 무서워서 투자를 안 하시면은 좋은 기회를 많이 놓칩니다. 100만 원 벌었는데 20만 원 정도 세금 내면은 그래도 80만 원 버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뭐 100% 수익률은 아니겠지만 네. 80% 수익률만으로도 충분히 뛰어난 수익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장기 투자를 해야 한다고 네. 그 얘기를 하고 싶으시다고 하셔서.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세금 문제와 관련해서도 단기와 장기의 차이가 분명히 발생을 해요. 예를 들면은 똑같이 주가가 한 200% 올랐어요. 200% 올랐는데 그러니까 매년 100% 올랐다고 가정을 하시죠. 근데 내가 이 회사를 100만 원에 투자를 시작을 했어요. 한 사람은 매년 샀다 팔았다를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2년을 가지고 있어요. 자, 100만 원을 가지고 투자를 한 사람이 첫 번째 A라는 사람이 100만 원을 가지고서 100만 원이라는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팔아요. 그럼 세금을 20만 원을 내겠죠. 그러면 180만 원을 주고서 다음에 또 사요. 그러면은 180만 원에 또 100%가 오르니까 180만 원을 벌죠. 그럼 또 세금을 내요. 36만 원을 내죠. 그러면은 324만 원이 이 사람이 2년 후에 돈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그냥 100만 원을 들고서 했어요. 근데 100만 원을 가지고서 200%가 오른 거죠. 그럼 400만 원이 되죠. 그럼 400만 원을 팔았을 때 300만 원에 대해서 그 세금을 20%를 내죠. 그러면은 저 계산 못해요. 저 60만 원이 나가죠. 60만 원이 나가죠. 네, 그럼 네. 60만 원이 나오면 34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100% 200%의 수익이 났지만은 중간에 이 사람은 A라는 사람은 세금을 내면서 원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네, 네. 최종적으로 보면은 수익률이 B라는 이 장기 2년 투자를 한 사람보다 적어지게 되는 효과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세금을 고려하면은 장기 투자가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주식에는 뭐 장기 보유하면 세금 감면해주고 이런 거 없나 봐요. 이 효과가 세금이 아끼게 되는 그러니까 효과라는 제도적으로. 이제 말씀이시죠? 한국은 사실 이렇게 세금이 그렇게 주식이 많지 않고요. 해외 주식을 하게 되면 좀 많이 있습니다. 아, 저는 이 책에서 되게 재밌었던 게 경영자랑 주식 최다 보유자가 같은 기업을 골라라. 네. 그런 내용도 되게 흥미로웠거든요. 아, 그거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 저는 되게 맞는 뭐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이야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꺼려하시는 거는 아마 한국의 이런 그 재벌. 소위 네. 재벌이나 이런 거를 봤기 때문에 네네네. 되게 오너 경영자에 대해서 되게 색안경을 끼고 많이 보신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오너 경영자가 좋은 점은 이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그 오너 경영자가 대주주겠죠. 대주주의 이해관계와 소액주주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죠. 그러니까 기업을 키워야겠다라는 거를 하니까 일치한다라는 게 첫 번째죠. 그래서 이 책에도 얘기를 하지만은 게임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베팅을 해라.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기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기업을 키워야 되는 목표 의식이 뚜렷하기 때문에 그 성장의 과실이 결국은 소액주들한테도 갈 거다. 물론 제도적으로 그걸 갖다가 악용하는 경영자도 되게 많아요. 그렇지만은 오너 경영자와의 일단 이해관계가 일치한다는 것이 첫 번째가 되고요. 두 번째는 오너 경영자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다라는 거죠. 전문 경영자 같은 경우는 뭐 월스트리트의 수많은 펀드들 주주들한테 요구를 받아서 갑자기 이쪽에 이거 투자하면은 3년 4년 후에는 정말 대박이 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월스트리트에 있는 이 반대쪽에 있는 투자자들은 너무 단기적이 나는 3년 4년 못 기다려. 나는 당장 내년도에 그 이익이 중요하니까 이거 투자하지 말고 우리한테 배당을 줘. 이런 식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결론적으로는 장기 성장할 기회를 갖다가 좀 뺏어가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막는 데 있어서 오너 경영자는 되게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경영자의 뚝심도 중요하군요. 네, 맞습니다. 되게 유명한 일화인데 그 아마존의 경영자인 제프 베조스라는 사람이 냅킨 스케치라는 거가 있어요. 냅킨 스케치라는 게 되게 유명한 그림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의 사업을 구상한 걸 갖다가 땅에서 밥 먹다가 스케치 하나 한 거거든요. 냅킨에다가 거기가 보면은 우리는 이 아마존이라는 기업을 좋은 판매자를
데리고 와서 이 좋은 판매자가 싸게 만들어서 소비자들한테 뭔가 이득을 주면은 그거에 만족한 소비자들은 더 우리 아마존으로 몰려올 거고 그러면 더 좋은 판매자들이 들어올 거고 이런 게 계속 선순환되면서 결국은 이 아마존이라는 이 프랜차이즈의 가치가 올라갈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당장 내년도에 이익이 얼마고 마진이 얼마고 이런 게 없었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은 만약에 이 아마존이라는 이 제프 베조스가 과연 월스트리트의 이 투자자들한테서 내년도에 이익 얼마나 낼 거냐 뭐 이런 걸다가 해서 저가격 정책을 하지 않고 만약에 이익을 내는 방향으로 집중했다면 과연 지금의 아마존이 있을 거냐라는 거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사후적인 판단일 수는 있겠지만은 결국은 그런 경영자의 결단이 되게 기업 가치에 크게 영향을 줬다. 네. 근데 제프 베조스는 그걸 할 수 있을 정도가 된 거는 그 사람이 아마존의 오너였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네. 이제 좀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은데요. 저는 궁금한 게 지금 그 리디북스에 현명한 초보 투자자의 주식 공부를 연재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리고 이 100배의 주식도 번역을 하셨고 초보 투자자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많이 느껴져요. 블로그 네. 활동도 그렇고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런 질문 처음이실 것 같아요. 네. 너무 이렇게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질문 처음인데, 네. 그냥 그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 사실 가치 투자를 하게 되면은 저는 뭐 개인적으로 회사 일을 하고 있지만은 가치 투자를 갖다가 하게 되면은 시간이 많이 남아요. 그렇죠. 네. 네. 뭐 기업이 여기서도 얘기를 하지만은 기업이 일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줘야 되고 내가 거기서 이 회사가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런 것만은 체크를 하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를 하는 활동에서 뭔가 그냥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진득히 기다리는 시간만 있으면 되니까 딱히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 공부를 하다가 보면은 이런 거 되게 좋네. 이런 거 되게 좋네. 좀 기록을 좀 저장해 볼까? 좀 정리를 해 볼까?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들고요. 이런 거를 좀 투자자들한테 공유를 하면은 되게 좋겠구나. 이런 또 마음도 좀 생겨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블로그 활동도 하게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기회가 돼서 책도 번역하게 되고 뭐 책도 연재를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흘러온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시간이 많이 남아서 그렇습니다. 여기 투자할 때 따분함을 잘 참으라고. 네, 예, 맞습니다. 따분함을 참기 위한 했는데. 활동입니다. 그리고 또 책을 쓰고 계시다고 하시던데 맞나요? 네, 뭐 네. 초보자용 책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가 많이 되고요. 아드님이 있으신데 아드님께는 어떻게 경제 공부를 시키실 생각이세요? 저희 아들은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요즘 축구에 너무 빠져 있어갖고, 네네. 네, 뭐 거의 축구만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네, 저도 그래서 뭐 제2의 손흥민으로 한번 재테크를 한번 해볼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되면 있습니다. 뭐 100배가 아니라 한 10,000배 투자가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눠봤는데 어떠셨어요? 되게 재미있었고요. 사실 제가 어제 그 되게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는데, 저랑 친한 그 펀드 매니저 분이 계세요. 근데 그 펀드 매니저 분이 갑자기 카톡을 주시더라고요. 그랬더니 다독다독 출연하신다면서요. 그래서 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만은 저기 로사님 그 뭐 페북인지 인스타그램인지 잘 모르겠는데 예, 네, 거기 네. 쏘셨어요. 네, 거기 같이 연결이 돼 있으신데 나온 걸 보고서 반갑다고 해서 자기 애청자라고 네. 네, 그래갖고서 재밌었어요. 그래서 좀 약간 뿌듯하기도 하고 네네. 그래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분 조남이 어떻게 되세요? JP 모건 자산의 김설희 이사님 네. 와, 방송 나오셨어요. 네, 김철 이사님, 예, 사랑합니다. 네. 네. 감사하고요. 네. 네,
어쨌든 투자는 정도를 걸어야 하고 왕도가 없는 것 같아요. 예. 저도 좀 다시 공부하겠다고 마음을 다 잡게 되는 시간이었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한 달 네. 동안 그 이제 ROE 높은 기업들이라든지 네, 아무튼 찾아봐야죠. 찾아서 우리 또 한 달 후에 서로 공유해 보자. 드리머 데이터 과학자잖아. 좀 아, 부탁해. 네네네. 뭐 한번 뽑아보죠. 뭐. 네. 그래서 뭐 공유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송선재 애널리스트한테 검증 한번 받아보죠. 저희가 뽑은 기업이 이런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렇게. 탕수육 사줄게. 부탁해. 네. 네. 그럼 네. 이렇게 100배 주식. 네, 송선재님과 함께한 100배 주식 이렇게 네. 마무리하고요. 네. 네, 다음 주 책은요. 다음 주 책은 빠숑님께서 행운에 속지 마라라는 책이고요. 네. 이건 선생님께서 번역을 하셨고 이제 그 책을 박성진 대표님께서 직접 나와서 한번 소개해 주실 텐데요. 가치 투자자의 아주 좀 되게 좀 유명하신 분이세요. 예, 자산가이기도 하시고 지금 회사도 운영하시는 분이실 텐데 독서 클럽을 3개나 운영하고 계세요. 책을 정말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도 어렵다고 하는 책이었었는데 이 책을 하게 된 이유는요. 로사님께서 그 책을 그렇게 하고 싶어 했는데 제 역량으로는 도저히 풀 수가 없겠더라고요. 아. 그래서 진짜 이 책의 대가를 한번 모시고 직접 한번 그 생생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건 선생님도 한번 모실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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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대한민국- 행복합니다. 네. 기대 많이 됩니다. 네. 네. 그러면 다음 주에도 이어지는 돈 특집 기대 많이 해주시고 네. 아쉽지만 100배 주식의 와이미님, 송선재님과는 여기서 그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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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